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캠 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미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미 버틀러 이야기는 저희가 주말 지나고 좀 상황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캠 존슨이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996년생이니까 뭐 아직까지 또 최전성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또 계약 규모도 상당히 해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브루클린 네츠가 아주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팀들이 캠 존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캠 존슨의 행선지는 또 어디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15일에 트레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죠. 전체 NBA 선수의 약 87%가량이 트레이드가 가능한 자격을 얻게 됐고요. 이제 약 열흘 뒤인 1월 15일이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캠 존슨의 팀 동료인 닉 클렉스턴도 1월 15일 이후로 트레이드가 되는데요. 트레이드 시장이 열리자마자 캠 존슨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10팀 정도가 문의했다고 하는데, 주요 팀들을 살펴보면 클리블랜드, 멤피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올랜도, 댈러스, 덴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휴스턴 로켓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까지 진짜 한 3분의 1 이상이 캠 존슨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지난 여름 이후에 줄곧 여러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브루클린 네츠가 지금 당장 파이어 세일이나 혹은 리빌딩을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때부터 도리안 피니 스미스, 캠 존슨, 그 다음에 벤 시몬스, 심지어 닉 클렉슨까지. 닉 클렉슨은 계약하고 나서도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브루클린 네츠 선수들은 줄곧 여름 이후에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려 왔었죠. 자, 캠 존슨은 2019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로 피닉스 선즈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캠 존슨, 미켈 브리지스, 자,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 피닉스의 윙 깊이, 윙의 뎁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결국 케빈 듀란트 데려오고자 살림 미천 다 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캠 존슨이었고요. 자, 올 시즌 포함해서 첫 6시즌을 놓고 보면 314경기, 출석률이 높진 않은데 314경기에서 26.2분, 12.5득점, 그리고 3.9리바운드, 1.8어시스트, 3점 성공률은 아주 샤프합니다. 39.7%니까 그냥 그럭저럭 잘 성장을 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을 놓고 보면 완전히 잠재력과 공격력을 터뜨렸죠. 6년차 시즌에 32.5분 뛰면서 19.3득점, 4.2리바운드, 3.1어시스트, 플레이메이킹도 아주 늘었고요. 필드골 49.1%, 3점이 43.2%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인데, 자, 물론 이게 플로크 시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동료들의 지원을 화끈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기록을 내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1996년생이니까 지금 또 한창이잖아요. 최전성기에 놓여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브루클린의 션 막스 단장은 캠 존슨을 절대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그래서 1라운드 픽 2장은 필요할 거고요. 유망주도 받고 싶어 하겠죠. 자, 이렇게 슈팅은 NBA 커리어 내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플레이메이킹이나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캐치앤슛, 자, 원드리블, 점퍼, 사이드 스텝 석점, 통산 3점이 40%니까요. 상당히 샤프하죠. 샤프 슈터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 지금도 이런 슈퍼맨 릴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석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난 플레이를 하는 게 없어요. 수비도 열심히 하고. 자, 그리고 공격에서도
볼의 소유가 짧습니다. 볼 호구가 아니죠. 물론 뭐 그럴 만한 스킬셋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플레이를 간결하게 해요. 지금도 딥3 간단하게 석점. 자, 이번엔 또 캐치슛 받자마자 고웬 캐치, 드리블 시간 길지 않죠. 진짜 길어봤자 뭐 한 3초야. 자, 샷거리 엄청나게 길고요. 여기서도 드리블 치다가 스핀 무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사이즈를 앞세운 득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플레이메이킹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시스트 개수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 그리고 투맨 게임에서 메인 볼핸들러 챔버 동작 사이드 스텝 2점이고요. 핸드오프 받고 나서 로우 픽업 이후에 레이업 마무리. 자, 이번에도 로우 픽업 이후에 올려놓은 라페스고요. 자, 스크린 어웨이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3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코너 쪽에서 지금처럼 스페이싱 해줄 때는 쫙쫙 벌려주고요. 자, 비하인드백 이후에 스텝백.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더블팀에서 첫 패스 받고 나서 4점 플레이. 자, 이렇게 플레이만 보더라도 어떤 팀에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어요.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키가 크죠. 그 다음에 슈팅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이가 한참이에요. 계약도 팀 친화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캠 존스는 올 시즌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늘었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 지표에 항상 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올 시즌에 4쿼터에서 3점을 허용하는 순위, 3점 허용률, 최소 허용률 1위가 바로 캠 존슨입니다. 4쿼터만 되면 캠 존슨이 수비에서, 퍼리미터 디펜스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2위가 코비 화이트, 그리고 3위가 스테픈 캐슬, 4위가 빅터 웬반야마, 그리고 페이튼 왓슨, 다이슨 데니얼스, 워커 캐슬러, 앤드루 위긴스, 콜 앤서니, 데미안 릴라드. 뭐 릴라드나 화이트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뭐 수비는 기본 이상 하는 선수들인데 캠 존슨 혼자 딱 20%입니다. 엄청난 성과죠. 자, 그리고 빅맨이 아닌 선수 가운데 아주 타이트한 컨테스트 샷 이피션시의 필드골 성공률이 4위입니다. 빅맨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컨테스트를 엄청나게 가깝게 와도 상대의 컨테스트나 혹은 머리 위로 3점을 혹은 야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오펜스 전체 6위고요. 풀업 3점 성공률이 전체 6위입니다. 그리고 속공에서 3점을 때려박는 것도 전체 6위, 픽앤롤 디펜스 전체 10위, 아이솔레이션 오펜스 전체 14위, 캐치앤샷 3점 전체 14위. 완벽한 공수 겸장이죠. 완벽한 투웨이 플레이어, 완벽한 양수 겸장. 진짜 캠 존슨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는 캠 존슨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언제 또 캠 존슨이 부상으로 쓰러질지 모르고 항상 부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원이었고 지금 커리어 하이 때 팔아야죠.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와 캠 존슨은 타임라인이 맞지 않아요. 1996년이면 어린 나이지만 또 생각해보면 곧 30이에요. 그렇다면 브루클린 네츠의 리빌딩과는 타임라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캠 존슨은 남고 싶어 해요. 브루클린 네츠의 청사진이 난 좋고 조르디 감독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이 팀과 함께 흥망성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브루클린 네츠는 줄곧 캠 존슨을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죠. 최소 1라운드 픽 한 장 이상, 그러니까 2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오퍼가 올 시에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임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은 캠 존슨의 가치를 엄청나게 비싸게 매겨놨어요. 1라운드 픽 2장의 유망주 정도는 되겠죠. 자, 브루클린 최근 트레이드로 도리언 피니스미스와 쉐이크 밀튼을 레이커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러셀과 맥셀 루이스 2라운드 픽 3장을 받았는데 지금 1라운드 픽 15장, 2라운드 픽 16장 있습니다. 픽을 쟁여놓으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처럼 달릴 수 있을 때 확 지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클라호마 시티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존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팀, 썬더, 멤피스, 세크라멘토, 이 세 팀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커스는 1라운드 픽 쓰기 싫어하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데니 슈러도 데려올 때 캠 존슨도 문의했지만 그쪽에서 쿠민가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발을 뺐다고 합니다.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쿠민가를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캠 존슨을 영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캠 존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라운드 픽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죠. 에셋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약점인 빅 윙 포지션을 보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
아이자 하텐슈타인, 린 윌리엄스가 있지만 챗 홈그레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캠 존슨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건 지난 시즌에 썬더가 댈러스에게 졌잖아요. PJ 워싱턴에게 탈탈 털렸는데 그 PJ 워싱턴을 제어할 수 있는 사이즈와 젊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캠 존슨이 댈러스 적용력으로 딱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자, 그 말은 존슨의 사이즈, 존슨 사이즈, 그 다음에 리바운드, 슈팅을 노리는 거죠. 그렇다면 댈러스와 붙어도 지난 시즌처럼 PJ 워싱턴에게 완전히 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우스만 쟁, 에런 위긴스 1라운드 픽으로 패키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1라운드 픽이 뭐 차고 넘치니까 설령 썬더가 1라운드 픽을 많이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지를 땐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런 위긴스, 우스만 쟁,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알지아 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패키지가 가장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 팀이 바로 썬더입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 빼놓을 수가 없죠. 멤피스도 현재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과 순위입니다. 도리안 피니스 영입을 노렸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캠 존슨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드가 가능한 1라운드 픽은 4장이나 있고요. 자, 마커스 스마트를 비롯해서 팔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에셋을 어느 정도 갉아먹으면서 캠 존슨을 영입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젤런 웨스나 잭 이디 같은 신인 선수들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뭔가 좀 입지가 애매해진 마커스 스마트, 그 다음에 룩 캐너드, 존 콘차르 이런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다만 과연 브루클린 네츠가 이런 애매한 자원들을 받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캠 존슨을 놓고 전부 다 경쟁에 들어가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멤피스는 유망주를 넣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캠 존슨에게 관심이 있는 또 다른 팀이 있죠. 바로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현재 빅 윙 포지션이 굉장히 약하죠. 키건 머레이는 3점이 고장났고 더마드로자는 수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니스를 도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글쎄요, 캠 존슨이 완벽한 4번이라고 보기에는 신장이 애매하고 포스트 플레이나 혹은 상대 포스트 플레이어를 막기에는 좀 애매해요. 애매한 감이 있어요. 3.5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세크라멘토는 캠 존슨의 가치가 고점일 때 지금 또 사고 싶어서 안달난 것으로 보입니다. 캠 존슨 영입을 위해서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인 데빈 카터도 패키지 포함이 가능하다라는 루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데빈 카터, 그리고 트레이 라이스, 그 다음에 3점이 고장났지만 케빈 허더, 계약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런 선수 넣으면서 드래프트 픽으로 패키지가 구성이 가능하죠. 자, 오랜 기간 동안 캠 존슨에 대한 세크라멘토 킹스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올 여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디에런 팍스를 잡기 위해서는 전력 보강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쇼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아니면 세크라멘토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이럴 때 호구 잡히고 남들 10,000원 낼 때 혼자서 100,000원 내는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아니더라도 워낙 많은 팀들이 캠 존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웃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팀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캠 존슨은 반드시 팔릴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이번 시즌이 커리어 하이고 가격이 가장 높을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신선하고 그리고 아주 뭐 훌륭한 색감을 띄어야 잘 팔리죠. 들어 누우면, 병원에 가 있으면 절대 비싸게 팔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브루클린 네츠는 지금 이렇게 10팀이 경쟁에 붙었을 때 빠르게 팔고 치워야죠. 그리고 픽 얻어오고 유망주 데려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캠 존슨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뭐 시장에 나온 선수들 많습니다. 그쵸? 캠 존슨,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한 지미 버틀러,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굵직굵직한 그런 이 네임드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가장 먼저 팀을 옮기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들은 캠 존슨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